예,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건설과장 박상원입니다. 제가 강의 자료는 주제 발표 자료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했는데,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약간 그냥 노동부의 고민을 말씀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먼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현 정부는 사망사고 절반 감축, 이거를 이제 국민 생명 지키기 프로젝트 하나로 추진해 왔고, 특히 작년 11월에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뭐 이런 게 지금 사망사고가 잘 줄지 않고 있으니까 건설 현장을 밀착 관리하라, 이런 지시를 하셨고요. 아시다시피 또 그 전에 이제 태안화력발전소 사건이 있어서 그 영향도 있지만, 여러 가지로 해서 올해 1월 달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는 내년에 시행되고, 그때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에서 정부가 발의한 건 아니고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이제 제정이 되었는데, 핵심적인 게 하나가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이행 의무를 경영 책임자에게 두었고, 그 사망사고의 범위를 근로자가 아닌 종사자에게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뭐 징역형이 과하다, 뭐 어떻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되게 논란이 됐던 그러니까 되게 궁금증을 유발했던 것이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뭐냐. 이 법에서 얘기하는 기존의 산안법에서 말하는 안전보건관리 체제는 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도대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말하는 안전보건관리 체계는 무엇이냐. 요게 이제 하나의 이슈였었고,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지금 산안법에서도 이제 목적은 전체 일하는 사람을 보호한다고 목적을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형사처벌 조항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근로자, 그리고 특고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는 또 의무로 두고 있지만, 거기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로 그치고 있는데,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전면적으로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하는 사업장 내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을 이제 대상으로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때까지 뭐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아시다시피 사업주가 형사 책임의 주체지만, 실제로는 양벌 규정에 따라서 행위자, 대부분은 현장 소장이나 관리 감독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실제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 책임자 등 이렇게 해서 이게 또 이제 하나 이슈가 되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고 한 달 정도 뒤에 여당 전 대표께서 이제 교섭단체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교섭단체 대표연설이요. 그때 산업안전보건청을 출범하겠다. 현재 산업안전보건국을 산업안전보건본부로 확대 개편하고,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산업안전보건청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 노동부에서는 이제 바로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 준비단을 꾸려가지고 운영을 하게 됐고요. 그때 하나 또 중요했던 것이 아까 말씀드린 안전보건관리 체계, 현행 산안법에서 없었던 안전보건 체계에 대해서 이제 저희도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그때 저희가 이제 대외적으로 발표하고 건설회사들에게 안내했던 것이, 이제 좀 사망사고가 다발하는 건설회사에 대해서는 본사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진단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사실 안전보건관리 체계라는 게 그냥 어떻게 보면 간단한 거죠. 안전보건, 그다음 관리는 뭐 경영이고, 체계, 시스템이고,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인데, 사실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에 대해서 외국만큼은 아니지만 저희도 특히 안전공단을 중심으로 코샤 MS라는 시스템을 가지고 계속 운영을 왔기 때문에, 저희가 건설회사 본사 진단을 할 때는 코샤 시스템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향후 어떻게 중대재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운영할 거냐를 고민을 하면서 이제 건설회사 본사 진단을 하기 시작했고요. 3월부터 그렇게 했고, 그리고 올해 7월에 이제 산업안전보건본부가 이제 출범했습니다. 뭐 핵심적인 거는, 그동안에는 근로감독 분야에서는 감독을 전담하는 이제 과가 있었는데, 저희는 없었기 때문에 이걸 하나 만들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겼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수사 업무를 해야 될 과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담당하고 있는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나는 건설 현장을 담당할 과를 하나 만들고 이런 식으로 7월에 산업안전보건본부가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억나시겠지만 이제 8월 달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입법 예고를 해가지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그러니까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말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는 무엇이다 라고 시행령을 만들어서 입법 예고를 했고요. 그 다음에 꼭 건설회사를 위한 건 아니지만 이제 9월 달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을 저희가 발표를 해서 발표를 했고 적극적으로 좀 설명회 같은 걸 통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월 달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이제 확정돼서 국무회의 통과를 해서 이제 안전보건관리 중대법에서 말하는 안전보건관리 체계는 무엇이다 여기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정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명확히 밝혔고 이제 한 11월 정도가 되면 중대재해처벌법령 자체에 대한 해설서를 아마 출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시다시피 작년까지만 해도 뭐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안전보건관리 체계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준비는 없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1년 동안 저희 노동부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여야가 합의로 제정한 법률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 집행하기 위해서 1년간 지금 계속 노력을 해오고 있고요. 노력을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건설업 정책 방향이라고 뭐 정책 방향이든 어떤 정책 방향이든 지금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의 정책 방향은 기본적으로는 안전보건관리 체계인 거고 중대법의 제정 목적이 뭐 처벌 조항이 강력하긴 하지만 저희 정부 입장에서는 사고가 안 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각 회사에서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잘 구축해서 사망사고가 안 나게 하는 게 이제 저희 정부의 가장 그러니까 바람직한 모습이고 그걸 위해서 어찌됐든 정부와 안전공단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 자료를 보면요. 포인트가 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 다 아실 건데 이제 내년에 해설서가 나오기도 할 텐데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예,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뉘고 중대산업재해는 우리가 흔히 알던 그냥 산업재해죠. 그 다음에 중대시민재해는 시민이 다치는 경우. 사실 저희 부에서는 중대산업재해를 담당하게 될 것이고 중대시민재해는 다른 데서 담당을 하게 될 건데 저희가 중대산업재해들을 중심으로 설명드릴 수밖에 없지만 건설회사의 경우에는 중대시민재해도 염두에 둬야 된다는 점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뭐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저기 지금 포인트가 약간 이렇게 화면이 꽉 맞지 않는데요. 사망사고자는 일단은 조금씩은 줄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그렇지만 사망사고만일도 조금씩 줄고는 있지만 크게 이게 획기적으로 막 감소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표에는 없지만 사실은 10년간 사망사고 재해 현황을 보면 제조업에서는 좀 많이 줄었습니다.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제조업에서는 작년에 한 200명이 돌아가셨는데 한 10년 전에는 한 340명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제조업에서는 많이 줄고 있는데 건설업에서는 안 줄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OECD 비교했을 때 뭐 이게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치는 아니지만 어찌됐든 OECD에 저희가 각 국가가 제출하는 자료를 보면 저희가 다른 데보다 확실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뭐 다들 아시는 거잖아요. 아까 그 의원님 축사에서도 말씀하셨듯이 건설업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요. 건설업 및 제조업에서 사망사고인데 건설업에서도 특히 50억 미만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건설업체의 대부분은 떨어짐인데 사실 이게 떨어짐이라고 하니까 그냥 딱 떨어지는 그 전형적인 유형만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 이유로 떨어지죠. 뭐 어떤 케이스에 떨어지면 뭐 굴착기의 버킷에 타다가 떨어져서 돌아가시는 재해도 있고요. 뭐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설 기계와 관련해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사실 저희 건설 안전이든 어떤 안전이든 안전을 담당하시는 분들의 약간 고민입니다.
사실 회사에 제가 아는 분한테 얘기 들어보면 이제 저희 회사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라고 안전 담당자가 이제 위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약간 보고하는 것 자체가 약간 죄인 같잖아요. 근데 저희도 정부에서도 이게 저희도 위에 보고할 때 오늘 어느 회사에서 사망재해가 발생했습니다 하면 이게 저희도 완전히 책임감을 느끼고 스스로 잘못한 것을 고해바치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전보건 관리에 대해서는 다들 하기 싫어했고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거고요. 다 아시다시피 ESG 경영하는데 안전보건이 이제 S 쪽에 포함되어 있고 그 한국거래소 저기 조금 이렇게 나와 있지만 ESG 정보 공개 가이던스에도 이제 안전보건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대재해법 제정은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이렇게 말했던 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도 있는데 이제 산업안전보건법 그리고 안전보건 규칙에서 구체적인 직접적인 의무 어떤 기계에는 방호장치를 해야 된다. 떨어짐을 방지 요약에서는 안전대와 안전모를 써야 된다. 뭐 이런 식의 구체적인 직접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데서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 책임자가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대재해처벌법의 지향점은 뭐냐 하면 법령이 정한 기준대로 딱 하라는 게 아니라 기업 스스로 사업장 내 위험 요인을 발굴해서 제거 대체하거나 통제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잘 관리해라. 이게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의 지향점. 사실 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지향점이라기보다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한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지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뭐가 다르냐 했을 때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보건 규칙으로 대표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안전조치, 보건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이 사망사고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의무가 즉 안전보건조치가 무엇이냐를 확인해서 그 사망과 그 조치 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고 그 행위자의 고의성을 판단해서 저희가 수사를 해서 넘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업 입장에서도 안전보건 규칙에 따른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안전보건 조치를 준수하는 쪽으로 운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의 지향점은 뭐 목적은 똑같지만 약간 다릅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안전보건 관리 체계 이 안전보건 경영을 하기 위해서 어떤 위험을 있는지 확인하고 그 위험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 이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게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에 똑같은 건데요. 의무주체가 자연인은 경영 책임자, 법인은 양벌 규정으로 처벌 이렇게 돼 있는데 산업안전보건법은 다 아시다시피 사업주가 의무주체로 규정하지만 실질적으로 안전보건 조치에 구체적 직접적 의무가 없는 대표이사나 실질적인 대표이사나 사업주보다는 현장 소장 공장장 등 그 양벌 규정에 따른 행위자에 대해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 대상은 지금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입니다. 뭐 특고 형태 종사자는 최근에 들어왔지만은 형사 책임을 받지는 않습니다. 근데 중대재해법은 종사자입니다. 근로자, 노무제공자, 수급인 이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건설 현장에서 개인 사업주가 뭐 이렇게 물건을 납품하러 왔다가 중대재해를 당했을 때 사망사고가 났을 때 산업안전보건법은 내사종결하고 끝납니다. 당연히 사업주니까요. 근데 중대재해처벌법은 그렇지 않다는 점 말씀드리고 그 적용 범위는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은 뭐 논란이 있지만 일단 5인 미만은 제외합니다. 5인 미만은 뒤에 나오겠지만 상시근로자 기준이고요. 재해 정의는 뭐 거의 유사합니다. 다만 세 번째에 동일한 유해 요인 요기고 급성 중독이라는 말이 있어서 저희가 급성 중독 기준으로 그 질병을 정리를 해서 시행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중대산업재해란 아까 다 말씀드린 거고요. 직업성 질병은 뭐 건설 현장에서도 이렇게 화학물질을 쓰는 경우가 있으니까 요거는 한 번은 각 회사에서 유의해서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 주요 정의, 종사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로자뿐만이 아닙니다. 노무를 제공하는 자입니다. 그다음 경영 책임자. 그러니까 결국 경영 책임자는 뭐냐 했을 때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 있는 사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실질이 그 사람의 명함이 뭐냐, 실질이 뭐냐, 명함이 뭐냐, 형식상 직책이 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그 회사에서 사업을 총괄하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가 누구냐를 확인하는 작업이 앞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적용 범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이고 그 적용 유예 부분은 공사금액 50억 미만은 일단 2년간 유예가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판단과 산정, 요거 아시다시피 요거는 이제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 판단이기 때문에 약간 기술적인 문제이긴 한데 뭐 쟁점이 될 만할 경우에만 따지기 때문에 뭐 쟁점 노무사님들이 워낙 잘하시고 감독관님도 다 아시기 때문에 설명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핵심이 이제 경영 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인데 지금 법률이 만들어질 때 1호와 4호는 대통령령에 위임을 했고요. 2호와 3호는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1호가 이제 특히 핵심이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그래서 지금 시행령에서는 어떻게 담고 있냐? 목표와 경영 발침을 설정해라. 요겁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뭐 근데 요 내용은 어차피 올해부터 이제 산업법 전면 개정에 따라서 산업법에서도 약간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전담 조직을 구성해라. 지금도 뭐 상위 한 1군 업체들은 대부분 전담 조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시공능력 200위 이내 건설 사업자는 다 전담 조직을 설치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핵심인데 이게 뭐 안전보건관리 체계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처벌조항은 없지만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있는 위험성 평가랑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유해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업무 절차를 회사마다 마련을 하고 그 절차에 따라서 확인 개선되고 있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라. 그래서 이에 따른 이제 절차를 이 기업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보건 관련 예산 편성면 집행. 이게 이제 논란이 꽤 있었던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서 지금 이 기계를 써야 되는데 이 기계에 방호 조치가 없으니까 없다. 그래서 방호 조치가 필요합니다. 라고 했고 뭐 예산팀이랑 다 얘기를 해서 이 방호 조치가 없으면 사망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예산을 편성해 주십시오 했는데 경영 책임자가 아니 그 예산 줄 수 없어.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유해 위험 요인을 결국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는 게 사업장 내 존재하는 주요 위험 요인을 확인해서 개선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한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산업안전보건법에 있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 이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이런 사람들이 충실하게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이고요. 이거는 뭐 산업안전보건법에 있는 그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의 직무입니다. 다 아시는 내용일 거고요. 전문인력 배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정한 최소 기준을 지켜라. 이 내용이라서 이것도 뭐 특별한 내용은 아닙니다. 다 아시는 내용일 거고요. 이게 이제 종사자 의견 청취인데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그 종사자의 의견 청취라는 직접적인 규정은 없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협의체, 그 노사협의회 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업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120억 이상에서는 이 노사협의체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통해서 종사자의 의견을 그냥 계속 청취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중요하긴 한데 사실 안전보건관리 체계에서 핵심이 이제 저희 가이드북에서는 이제 근로자
의견 청취를 하나 들었었는데 요게 안전보건관리체 그 중대법 시행령에선 요렇게 들어간 거고요. 종사자의 의견 청취를 하라는 목적은 아시다시피 사업장의 위험 요인은 종사자가 제일 잘 아니까 이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산보이나 뭐 노사협의체를 통해서 들으면 됩니다. 네, 이거는 사실 건설업체에서는 사실 별로 신경 안 쓰지만 신경 안 쓴다고 표현하긴 그런데 이제 크게 중요하진 않았지만 이제 화학공장 쪽에서는 저희 PSM 제도에서 PSM을 할 때 그 비상조치 계획을 제출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요. 그겁니다. 그러니까 큰 재해가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 작년에 작년에 발생했던 그런 커다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미리 준비해서 그 사고의 손실을 줄여야 된다. 이 측면에서 이제 들어간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산안법에서도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 중대법에서도 도급 용역 위탁 시 여긴 중대법에서는 그걸 넘어서 도급 용역 위탁 시 그러니까 하도급 업체를 선정할 때부터 잘 해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일부 우수한 종합 건설업체에서는 이제 전문 건설업체를 선정할 때 코샤 MS를 인정받았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서는 이제 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뭐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요거는 그냥 뭐 특별히 논란이 없는 거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국회에서 입장에서는 당연히 넣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요. 재해가 발생하면 재해를 조사해서 그 결과를 분석해서 위험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사실은 아까 똑같은 내용인 거죠. 어떻게 보면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할 때 위험 요인을 파악해서 그 개선을 하고 그 개선 방안을 만들고 개선 방안을 만들기 위한 예산을 배치하고 그걸 이행하라 이 내용인데 이 내용도 똑같습니다. 뭐 재해가 발생하면 재해 원인이 있을 거고 그 재해 원인을 재해를 유발한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해 가지고 그게 다시 안 일어나게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라 이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뭐 저희가 감독을 가가지고 산업안전 감독관이 감독을 가가지고 이거 지금 위험하니까 개선하세요 했는데 개선을 안 했어요. 개선을 안 했고 그 개선을 안 한 그 포인트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뭐 이 조문이 적용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이것도 이제 시행령으로 이제 구체화한 부분인데 아시다시피 좀 뭐 논란이 있는 부분이긴 하나 그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인데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무엇이냐에 대한 이제 논란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이거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구체화하라고 시행령에 위임을 하지 않아서 저희가 이제 나중에 해석으로 풀어야 될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여부, 회사 내에서 자체적으로 뭐 시스템을 마련해서 우리 회사에서 이 법령에 따른 의무를 잘 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도 뭐 실질적으로 뭐 저희 산안법에서 뭐 정기교육과 뭐 직무교육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거 잘 하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3자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학부. 요게 이제 중대법 5조에 있는 건데 결국은 똑같습니다. 아까 4조만으로도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장에서 그게 계약의 형식이 무엇이든 그 사람의 고용 형태가 무엇이든 사망사고가 일어나면 처벌하겠다는 거고 요것도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그런 규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경영 책임자들은 안전보건 교육을 이수하게 돼 있고, 요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안전보건공단이랑 이제 협의를 해서 이제 교육과정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이거는 일단 뭐 형사처벌과 상관없이 일단은 교육을 이수하고 그 교육 의무 불이행할 경우는 과태료가 이렇게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처벌 규정입니다. 사실
사실 구조는 똑같습니다. 이제 저희 지금 산업안전보건법 128조로 기억하는데 128조에서 산업안전보건법 38조, 39조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도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제4조, 제5조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종사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그런 거죠. 이렇게 돼 있고 이제 특이하게 1년 이상의 징역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제 이게 벌금 수준의 높다 낮다에 대한 이제 그런 내용은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중처벌 규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양벌 규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핵심은 아까 똑같이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그 처벌 대상도 사업주긴 한데 양벌 규정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현장 소장이나 이런 분들에게 지금 처벌이 되고 있는데 중대법은 그런 거 없이 그냥 경영 책임자가 처벌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산안법과 비슷하게 이제 발생 사실은 공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저희도 고민이 많은데 결국은 국회가 법을 제정했고 법을 이제 행정부는 충실히 집행하는 게 행정부의 기본인데 저희는 그걸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저희가 해석하기에는 법의 제정 취지는 결국은 뭐 처벌 이런 것보다는 사망 사고를 감축하는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예방 감독을 늘리고 그다음에 재정 지원을 통한 예방 사업을 늘리고 이런 데 집중해서 이제 정책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최대한 중대법이 시행되기 전에 사망 사고를 한 건이라도 감축하기 위해서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